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오늘 너무 더운데 영화 보고 나시니까 조금 좀 서늘한 기운도 좀 있으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온도를 좀 높이려고 해요. 아주 뜨겁게. 그러니까 달로부터 어떻게 보면 38.4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점점 다가가서 뜨거워지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만 관객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감독님이세요. 김용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러 오늘 개봉 날인데 오셨습니다. 바캉스 못 가신 분들 오늘 달캉스 여행으로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를 좀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사실 이 달캉스 여행이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이제 들어오신 분보다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여행을. 아마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만나시면서 좀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업되는 그런 기분 느끼실 텐데 먼저 인사를 관객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가 각본을 맡은 감독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별 역을 맡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한 역할을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과 출신 권익장관 배우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 역할을 맡은 노경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센터장 제공역을 맡은 설경도입니다. 설경구 배우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좀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네, 오늘 개봉 첫 날인데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꽉꽉 채워줄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변 분들한테 널리 알려주시면은 한국 SF가 어려운 게 아니다. 난 달 체험 간접적으로 멋지게 했다라고 꼭 좀 전해주시면 그 문턱이 좀 많이 낮춰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과 출신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그 한국 SF의 기원을 지금 한 단계 높여준다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문과 출신이라 제가 수치는 감이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많이 놀랐어요. 영화. 네,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김영하 감독님 이런 영화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치 한 잔 불가 문과 출신 장관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좀 질문을 영화에 관해서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오늘은 또 마이크를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님께 진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반가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영화 속 그 고릴라 인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 김용화 세계관에 들어왔구나. 김용화의 기술적인 집약체를 보고 있구나, 목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뉴스에서만 봤다? 달 착륙은? 한국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크린에도 타이밍이 왔다. 이건 김용화 감독님의 10년의 어떻게 보면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고하게 이렇게 이번에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자신감이 생긴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기술보다는 신과 함께를 해보면서 그거보다 지금의 VFX 기술이 훨씬 난이도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기술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그때 거기서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려고 했어요. 과연 그러면 뭐 우주영화 하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진입장벽은 있겠지만 도대체 그런 기술력 이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라고 했을 때 제가 신과 함께 때도 이전부터 좀 생각해왔던 게 용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 그냥 적어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는 게 왜냐면 저 스스로가 좀 그런 부분에서 해방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구원도 되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그 얘기를 좀 겸손하게 재미있게만 할 수만 있다면 관객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기술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적인 측면에서의 것이 완성이 돼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정도 영화 만드실 때는 하시면서 아 이거 내가 왜 시작했지 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모든 저 말고도 모든 크리에이터 이렇게 뭔가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뭔가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은 다 똑같은 고민을 매번 자기 자신을 벼랑 끝에 놓고 맨날 이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 매번 고민하시기 때문에 해당 배우, 그러니까 그 작품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마다 어떤 배우가 함께 했을 때 그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 논리인 것 같아도 영화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감정적인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뭐 비주얼로만 5분, 10분을 정말 휘황찬란한 걸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감흥을 느끼시는 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설경구 배우님 선배님, 그 다음에 우리 도경수 군, 이하, 우리 배우님들 너무너무 저는 크게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위안받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원동력이 아닌가 이 영화에. 네, 그럼 배우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감독님 말씀에 이어서 화답하는 문구가 더문 덕분에 행복합니다 들고 계세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감독님의 어떤 여러 노력들이 저 문구에 그 바람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경구 배우님. 네, 감독님께서 마침 또 이렇게 든든한 지지자가 됐다. 배우들과의 협업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가 정말 38.4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지점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배우들, 캐릭터를 갖다 놓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야기가 진짜 우주로만 가지 않도록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국이 해주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우주센터 어떻게 보면은 센터장 1인자잖아요. 우주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설경구 배우는 거의 뭐 대한민국 리얼리티 연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위가 없다 뿐이지. 네.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우님이 하셨던 연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 살을 붙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 SF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랑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김영하 감독님이면은 이 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제가 제3자가 돼서 바라보는 우주의 세계와 달이 아니고 정말 관객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내가 달의 그 뒷면을 이렇게 내가 밟고 있나 내가 달에 와 있나라는 그런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 등장하는 더문에 등장하는 물론 도경수 씨한테도 이입하고 저한테도 저는 이입하는 분도 계신다. 그리고 김희애 씨가 했던 문영화에게도 이입돼서 감정을 같이 쓰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제3자가 돼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화가 더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님 벌써 17년 전에 오브라토스 하실 때부터 눈독을 들였다. 그 얘기가 20년 전입니다.
보고 있어요. 그로부터 한 3년 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오브로더스를 제가 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내가 밝혔어요. 그 제작사 이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소식적으로 좀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못 맞췄는데 영화가 딱 공개가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이 올라서 감독님을 딱 만난 김에 너무 잘 봤고 저도 한번 써달라고 그렇게 한 게 그로부터 3년 후 네. 17년 전인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강민호 말씀. 네. 아니 저는 뭐 이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이 자리에서 뭐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멋진 소중한 인생을 사시잖아요. 저도 감독으로서 이제 그런 인생을 살고 언젠가는 제가 그만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편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날 때 맨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난 누구하고 했을 때 가장 행복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 자신에게 할 텐데 저는 정말 설경구 선배님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멋있어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생각할 때 뭐 테크닉에 내면을 외면을 하고 외면을 내면하고 굉장히 연기학적인 뭐 스타니슬럽스키부터 굉장히 많은 연기론을 얘기하지만 저는 저렇게 훌륭하게 진심을 표현하시는 연기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말씀 부끄러 드리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내내 존경스러웠고 하면서 제가 쓴 제국 이상의 제국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황소장님께 잠깐 지금 눈물 닦으신 거 맞으시죠? 눈물 닦으신 거 맞으시죠? 좀 전에. 아닙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도경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 저도 촬영장에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경수 씨의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로 먹은 것 같습니다 했다가 어저께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진짜 날로 먹었냐. 그래서 촬영할 때는 날로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도경수 씨 고생하고 이 생존에 대한 몸부림 다시 용기 그게 보니까 고생도 뭐 말없이 네. 감정부터 해서 몸쓰임까지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다. 그래서 네. 감독님이 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끄러운 게 도경수 씨가 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은 도경수 배우님과 2작품을 같이 하셨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기대도 너무너무 높았고 몇 년 동안 기다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1년에서 가장 먼저 관람하고 싶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은 도경수 배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촬영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스펙타클을 직접 목격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촬영할 때 당시에 과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컸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영화 본 이후에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거 내가 찍은 장면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저도 제일 크게 느낀 건 역시 진짜 김yo한 감독님이시구나. 이거를 좀 크게 네네. 진짜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왜 고개를 지금 절레절레 저으세요? 사실은 뭐 기술은 이게 그 기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우리 모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한국인이요. 저희 이제 덱스터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면 다 100% 한국인이거든요. 저희 10년 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인들 VFX 기술 수준, 아티스트 수준이 헐리우드 필적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래서 이 영화 만들 때 당연히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했고 배우가 기본적으로 도경수 군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실현을 해줬어요. 미국 같으면 배우가 다 안 하거든요.
되게 많은 부분을 더 VFX가 애니메이션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 훌륭한 아티스트가 그 정도만 딱 투입돼서 할 수 있었던 게 도경수 분이 굉장히 위험을 저희 막 굉장히 말리고 뭐 이랬는데 본인이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정말 몸을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열정, 영화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 또 아티스트가 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이 사람이 해줬는지를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더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실제 찍는 것과 VFX가 도움을 주는 것들. 네. 네,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그럼 도경수 배우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 네. 설경구 배우님은 정말 그러면은 도경수 배우님이 보시기에 날로 먹었나요? 도경수 씨는 저를 현장에서 굉장히 몇 번 없습니다. 촬영할 때 영화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회상씬에 한 번, 그리고 엔딩에 한 번 이렇게 촬영하면서 정확히 고사 때 한 번 이렇게 그 영화 시작 전 그리고 중간 끝 이렇게 3번을 마주친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웃긴 얘기는 영화를 모두 끝내고 모든 편집을 끝내고 영화 제작 발표회 때 김희애 선배님을 태어나서 처음 뵀어요. 이런 느낌이 참 아니 근데 저도 영화 본 이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놀랐어요. 그 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선배님이시라면 사실 제가 뭐 네. 이렇게 그냥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옆에 두고 이런 표현을 다 못하실 거예요. 근데 도경수 배우님이 인터뷰 때도 너무 설경구 배우님 죄송합니다. 많이 못 저도 나왔어요. 무대 네. 인사할 때 경수야 할 때 경구야 경구하게 됩니다. 네. 설경구 배우님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존경 이런 것들을 너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을 해주시는데 막상 옆에서는 잘 못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분은 신과 함께로 어떻게 보면은 천만 배우 타이틀이 붙은 조한철 배우님. 사실, 박수 부탁드려요. 거의 이 정도면 인생 영화를 함께한 감독님의 다음 작품, 5년 만의 작품에 또 같이 함께하게 되셨는데, 그때 신과 함께 때도 염라대왕도 너무 지긋지긋해했어요. 너무 수다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진짜 버릇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장관이 이래서 됩니까? 네, 그런 얘기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장관이 어디까지 주책을 떨어야 되는지. 한 나라의 장관인데 또 영화 안에서 또 그런 인물로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어서 네. 이 발언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문과 출신? 제가 문과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위험한 말로. 이 우주 과학적으로 제가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헛다리 짚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갑자기 땀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감독님 안에 대부분 우리 영화 속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김하원 감독님이 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실 때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감독님 말씀 듣고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장관이 조는 장면도 이미 다 감독님이 시나리오에 있죠. 시나리오. 네. 근데 조한철 배우는 저 인연이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연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사람이 정말 세련됐어요. 예.
되게 재밌죠. 이 보이는 이미지하고 연기하는 느낌은 조금 밝고 어떤 면에서는 코미디도 잘하시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평상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사람이 세련된 거예요. 뭐 제가 감히 이제 세련됐다는 표현이 좀 엇갈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도 되게 멋있게 하고, 예, 격이 있고, 예, 이제 그런 모습이 네. 네, 그렇게 사실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연기는 조금 반대를 시키는 편이죠. 조금 뭐 신강캐 때부터 그런 모습이 평상시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희극 연기를 매우 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연기는 희극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비극 연기는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제 작품이 됐든 다음 작품이 됐든 멋진 전극 연기도 더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문과 출신 중 가장 지적인 배우, 조한철 배우님에 대해서 감독님의 코멘트를 들었고요. 아, 최병호 배우님은 진짜, 전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등장하실 때 이분의 속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열함이 묻어있는 악당 연기를, 굉장히 현실 빌런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무너뜨리신 거 맞으시죠? 작정하고. 제가 그동안 해온 거에 비해서 가장 멀쩡한 역할을 주셔가지고 감독님한테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것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아까 우리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셔가지고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어서 오히려 우리 한철 배우하고 진짜 저희가 내가 그냥 많이 날로 먹은 것 같아서 정말 정말 편하게 연기했습니다. 두 분의 듀오 연기에서 좀 기억에 남으셨던.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일단은 저는 되게 한철 씨가 많이 떠들면은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뭐 이렇게 아는 게 없어서. 예. 근데 사실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랬습니다. 예. 네. 제가 나중에 말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뭐 나중에 뭐 영화가 제가 BP가 소닉분기점에 넘어가면 삭제신들 좀 해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정정을 해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블루레이나 DVD 서브 같은 거 있으면 이 두 배우님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약 5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비중이 더 됐어요. 이 관계들이 뭐 이건데 뭐 설경구 선배님하고 김희애 선배님의 비하인드라든지 그리고 우리 승희 양하고 선배님 이제 서로 이제 인턴하고 인턴 연구원과 대장의 관계잖아요. 네. 그 설정부터 좀 빠져나간 씬들, 그리고 이 장차관님들 사실은 엄청난 코미디 씬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니터링을 좀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제가 이제 받아보고 점수지 보고 수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깝게 조금 더 영화가 숨가쁜 폭주기관차처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아깝게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장면은 꼭 그런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영화 너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보답으로 다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당당하게 보려면 역시나 엔차갈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막 문과 출신임을 막 이렇게 밝혔는데, 홍승희 배우님 이 천문대에서 센터에서 일하려면 이과? 문과? 네, 아무래도 이과.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조한철 배우님이 약간 문과 비하 발언을 하셨는데 이과 출신들은 문과생들이 보기에는 진짜 똑똑하고 굉장히 뭔가 치밀하고 계산적이거든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치트키 역할을 하셨어요. 네. 이 역할 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겠다. 왜냐면 저는 일단 제가 한별이를 맡게 될 거라고는 정말 0.1%의 생각도 없었는데. 아, 역시 수치로 또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과였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한별이를 만나게 되면서 좀 처음에는 부담감이 되게 많았었고 걱정이 되게 컸었는데 이제 현장에 와보고 선배님들,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그렇고 일단 앞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저는 현장에서 느꼈을 때 되게 확신을 주셨어요. 항상. 네.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너무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나 이런 부담감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연기를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박수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설경구 배우님과 같이 영화상에서 이과 출신의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도경수 배우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설경구 배우의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하셨어요. 대면 연기. 네. 좀 어떠셨나요? 대면 연기? 네. 대면 연기 못했는데? 예? 아니요. 설경구 좀 배우님. 이해를 못하고 선배님이랑. 제가 하고 싶었던. 네네네. 그쵸, 두 분은 네, 대면을 못했죠. 네, 근데 도경수 배우님이 그토록 탐냈던 네. 네, 설경구 배우님과의 그 다이다이 씬이 계속 네. 있었는데 네. 어떠셨는지 네, 어, 같이 연기하시면서. 저는 역시 선배님이랑 같이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네. 네 그냥 선배님을 보고 선배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던 선배님이셨는데 항상 뭔가 문득문득 현장에서 진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이게 실제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왜 아니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왜 날 갖고 그래 지금. 선생님이랑 대사를 맞춰본 게 이번에 첫 작품이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제곡을 설득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 눈을 쳐다보다가 제가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눈 때문에. 예.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기분인가? 예, 아주 홀딱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경수 배우님 더 고립감을 또 여기서도 느끼게 되네요. 네, 촬영 때처럼. 경수와 비슷하게 네. 네, 형님과 같이 촬영을 했지만 형님은 제 눈을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림자 장관을 너무 무시해 하셔서 예전에 또 한 작품에 제가 영화 데뷔작이 형님하고 박하사탕이었어요. 그때도 형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누가 설경구 배우의 눈빛을 차지하는가 약간 이런 구도가 되긴 했는데 도경수 배우님 그 고립감 때문에 굉장히 좀 연기를 하실 때도 힘드셨죠? 일단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촬영장에서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감독님이랑 사실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감기 때는 사실 제가 감독님이랑 작품을 이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뵙지는 못했는데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엄청 오래 알던 사이처럼 그렇게 금방 약간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독님이랑 친해졌고 그리고 좀 감정의 교류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그리고 제가 혼자 찍어서 좀 아쉬웠던 건 확실히 네 선배님이랑 같이 못한 것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경우 선배님이랑 작품에서 만난다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무조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왜냐면 그 어제 그 기자 인터뷰할 때 그 네. 다른 기자분이 도경수 씨 인터뷰하고 저한테 왔었는데 도경수 씨가 했던 말을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제가 원하면 같이 꼭 하겠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동하면서도 내가 그 녹음했어. 너 약속 지켜야 되네. 그러면서 왔어. 실은 어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도경수 배우가 하셨어요. 여러분 찬성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수치로 따지면 100%. 네. 그러면은 두 분의 눈빛 연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 그 여러분들께도 제가 마이크를 드린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께는 굿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배우분들, 감독님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굿즈도 받아가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손을 들어주세요. 와, 홍승희 배우님 한 번만 네 어느 분께 드릴까요? 여기 양팔 아 양팔 네 양팔육과 네네. 네. 김영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기 조한철 배우님을 계속 캐스팅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지. 사모님이신가요?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네.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기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이제 그 저희 연출부나 조감독들이 항상 주연을 빼놓은 나머지 조연급대 배우들은 추천을 다 해요. 이제 리스트를 쭉 갔다 오는데 보통 그 리스트에는 그 전작들 그분들의 필모의 전작들의 하이라이트 연기 부분들이 쭉 들어가 있죠. 신과 함께 때 이렇게 봤는데 뭐 얼마나 이제 조한철 배우님 너무 좋아하시죠. 예, 제가 지금 올해 감독 20년 차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10초면 끝납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과거에 좀 서늘한 연기 하신 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보고서 야, 우리나라 이런 배우가 있었냐?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당장 좀 미팅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신강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얘기가 좀 이렇게 아까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세련됐다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시고 스마트해서 겸손해요. 예, 사람이 이제 머리를 많이 젊었을 때 많이 굴리고 배우들은 막 머리 굴리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 굴려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안 다음부터 머리 안 굴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똑똑해지면서 겸손해지는데 저는 그 후배들 선배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태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겸손하고 아무튼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감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배우가 있으면 항상 하고 싶은 옆에 이렇게 꼭 옆에 있었으면 좋아하는 동료예요. 아,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문과 출신 가장 지적인 배우, 네, 조한철 배우님 다음 작품도 감독님과 예약이 이 자리에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네요. 다음 질문을 빨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도경수 배우님 한 번만. 네, 그 안경 모자 쓰신 저요 하신 분. 지금 일어나신 분, 네,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경수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에 드론을 매달고 뛰어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감독님 그게 어느 정도 높이였었죠? 제가 뛰어내렸던 게? 글쎄 한 5m 되나요? 와이어를 달고 우주복을 입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근데도 이제 사실 오금이 저렸었어요. 왜냐면 정말 체감상이 진짜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뛰어서 땅바닥에 닿기 전에 와이어를 당겨주신 약간 번지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10m? 네네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 높이면은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네. 그런- 그래서 진짜 없는데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높아서 근데 저는 또 그걸 한 3-4번 5번을 뛴 것 같은데 뛰면 뛸수록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루도 같이 이렇게 뛰었는데 그게 그렇게 탄생된 어디 계시죠? 네, 그게 그렇게 탄생된 장면이었습니다. 감독님 사실 그 신과 함께 때는 그 관심병사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은 등장에도. 근데 지금은 정말 몸을 도경수 배우의 몸을 지금 정말 잘 쓰셨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저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좀 접목시켜서 설명드렸는데 도경수 군이 조금만 더 해주면 해줄수록 CG는 훨씬 좋아져요. 일단 일도 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탐수 관계가 있는데 뭐 요새는 자기가 잘 안 하려 그러거든요. 배우들이 조금만 위험하면은 몸도 많이 사리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게 더 큰 사고 때문에 뒤에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모르겠어요. 저 열정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나 매 순간이 열정 있고 뭐든지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그 태도나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 그 누구도 저 말고도 이제 주연을 굉장히 일찍 하셨잖아요. 그 스윙키스라는 영화에도 했었고 뭐 그 전작들도 있는데 감독님들이 왜 저 친구를 저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아마 그런 작업에 그러니까 연기를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찍으시면서 감독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그래서 당연히 밥도 가장 같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더 친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들이 답변 하나하나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질문, 네. 말이 끝나기 전에 많은 분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네 최경모 배우님, 네 저기 양손 한번 양손 두 분이 같이 또, 드신 또, 거예요? 네. 예예예. 네. 저 도경수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네. 만약 그 선우가 응급처치를 할 때 상처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응급처치를 했었잖아요. 뭐 실제로 경수 배우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응급처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절대 스테이플러로 찍을 의무가 없어요. 저는 그 위에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지 그거를 스테이플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굉장히 감독님 되게 독하게 만드셨어요, 선우를. 먼저 골절된 상황이라 이제 그리고 겉에 피부까지 드러낼 정도 뼈가 튀어나오는 설정인데 이제 그렇게 말초적으로 제가 하기 좀 어려웠던 거는 일단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두 번째는 뭐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지만 그 안에는 아이러니를 줘서 그쪽 상황을 모르고 있는 한별의 일정의 호의가 그한테는 엄청난 박해가 되고 고통이 네. 되는 코미디를 좀 숨을 그러니까 마지막 구간을 가기 전에 그 씬에서 이제
코미디를 좀 주면서 관객들에게 좀 여유를 좀 드리고 긴장을 풀어드리려는 이유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설정 필요했죠. 이 정도 어느 정도 고통을 받는. 그래서 그런 저런 목적들 때문에 스테플러로 이렇게 좀 상처 한번 찢어진 데를 좀 꼬매자라고 했던 겁니다. 네. 조한철 배우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스테이플러 목가 출신. 네, 참죠. 네, 여기 이분들 질문 하나 많아요. 이분. 네, 제가 아는 가장 완벽한 초식남. 네, 여기서 그러면은 그 스테이플러는 네, 사용하지 않는 걸로. 네. 이번에 손 드시는 분은 설경구 배우님이 네, 지목해 주실 거예요. 네, 들어주세요. 저기 초록색. 아, 네, 덩훈. 네. 저 도경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설경구 배우님이 드렸는데. 그러면 두 분께 해드려도 네, 먼저 될까요? 네. 가장 연기하기 힘드셨던 장면이 있나요? 저요? 조경수 배우님 먼저 네, 드릴게요. 가장 연기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감정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극한의 좀 힘듦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정씬들 촬영할 때가 가장 좀 난이도가 좀 높았지 않았나 싶은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공감이 안 되면 사실 그게 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현장에서 이성민 선배님도 사실 2번밖에 못 뵙고 아버지신데 아주 아버지신데 그거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감정씬이죠. 감정씬은 뭐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감정에 어떻게 보면은 감정 기술력을 떠나서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감정의 스펙터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경수 배우님도 진짜 나중에 그냥 내려놓고 엉엉 우는 장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도킹 실패하고 나서 네네네. 그런 장면들의 감정이 찍을 때는 배우는 더 긴장하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본능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억도 조금 끄집어내 주신다면. 확실히 그냥 그 순간에 좀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집중을 해서 그 감정에 그냥 계속 확 들어가려고 충실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씬을 보여주신 두 분께 또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그러면 조한철 배우님께 그 선택권을 안 드리고 제발 하신 분으로 이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배우님? 네. 네네네. 네, 첫 번째 줄 관객분. 이제 곧 영화를 적어 오셨군요. 네. 수많은 관객들이 많이 볼 텐데 유심히 봐줬으면 하는 장면이나 당부하고 유심히 봐줬으면 장면을 고생을 엄청 많이 해도 살벌하게 잘생기신 경수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다들 너무 살벌하게 잘생기셔서 네. 다들 얘기해 주셨어요. 약간 진심이 없는 거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 잘생기신 배우님들 순서대로 조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장면보다는 사실 그 전에 계속 보고 있을 때도 인터뷰를 할 때도 그랬는데 그 도경수 씨의 그 달에 착륙해서부터의 어떤 그 폭주하는
또 위기를 겪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달 앞면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저는 뭐 몸에 힘이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같이 동화돼서 본인이 마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꼭 내가 하는 것처럼 힘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런 체험을 도경수 씨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가장 잘생긴 배우님이 지금 한 장면을 도경수 돈 먹어야 될 것 배우님이 같다. 장면을 뽑아주셨는데요. 네, 제가 할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잘생기신 최경모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마루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황선우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교신도 안 되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마루라는 친구가 맨 마지막에 이게 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이뻐가지고 좀 마루를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잘생긴 김용화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만들 때는 뭐 항상 다음에 볼 때 영화가 좀 덜 창피하길 그런 목적으로 몇 씬을 쓰고 연출하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좀 많은 편이었고 예산도 넉넉하게 주어졌고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이 진심을 다해서 해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변명도 할 게 없어서 장면마다 정말 레이어라고 하는 다층적인 층위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카메라 앵글부터 정말 소중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제가 다 연출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모든 장면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차갈라면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장면 다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두 배우님 설경호 선배님하고 도경수 군이 비하인드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는 그 장면이 제일 감정적으로 좋고 아낀 장면입니다. 이 달까지 오시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홍순희 배우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좋은 신호가 들어왔어요. 질문을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제 말이 통하니까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조한철 배우님. 저기 99 이렇게 흐르고 계시고. 99. 네. 네, 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우리 집.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여러 공간에서 연기를 많이 하시는데 막 소백산도 갔다가 우주센터도 갔다가 우주선 만드는 데도 갔다가 하시잖아요. 그 공간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요. 제국은 과거 시는 모르겠는데 현재 다시 소환돼서 센터로 왔을 때부터 그 공간 자체가 되게 힘든 공간이었기 때문에 글쎄 선우는 달에 조난이 돼서 혼자 사투를 벌이지만 제국은 마음속에 어떤
이 씻겨지지 않는 그런 죄의식부터 해서 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남겨진 저는 영화가 끝나도 제국한테 이게 뭔가 남겨져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조난당한 황선우와 제국 또한 굉장히 혼자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느냐라는 그 다른 공간이지만 또 다른 혼자로서의 그 사투를 벌인 그러니까 이게 귀환시키기 위한 사투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또 사투가 있었던 인물이 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가 좀 괴로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박산으로 떠나는 것도 이제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왠지 전 손백산이 무슨 절 같아요. 가서 또 기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의 제국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을게요. 저요. 네. 감독님. 요 앞에 계시네요. 네. 저 홍순희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배우님께 한별이라는 역할은 어떤 의미가 되셨는지. 저한테요? 저한테 있어서 굉장한 용기와 앞으로 연기를 할 때 있어서 용기와 힘을 준 것 같아요. 한별이는. 네,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덜 떨고 제가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항상 조금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편인데 그런 거를 좀 한별이를 만나면서 그런 면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은 용기를 좀 얻었어서 되게 저한테는 소중했던 한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 많이 풀리셨죠? 네. 그 더 많은 궁금증은 저희가 알죠. 아까 감독님께서 언지를 주셨잖아요. 많이 보시면 또 블루레이 서플먼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오늘 이제 보신 개봉날 8월 2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더 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그 선우의 기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그 희망을 찾으려는 그 희망은 감독님 진짜 지옥에 가서 또 찾았던 희망이시잖아요. 감독님이 전해주려는 희망의 색깔은 어떤 걸까?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달까지 가서 또 그걸 찾으셨어요. 네. 네, 뭐 색깔은 잘 제가 연상이 안 되는데 전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선우의 회복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국이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오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크던 작던 뭐 형사 사건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의 죄는 조금씩 저는 인간이면 짓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감옥에서 좀 벗어나서 사는 동안 더 좋아지려면 이 우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행동은 용서를 구하고 자기 감옥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사실 감독이 영화 만들고 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촌스러운 건데 물어보시니까 철저히 그런 면에서는 제국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풀리길 바랬고요. 거기서 오는 희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배우분들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 만나볼 희망이 어떤 걸지 한마디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승희 배우님 먼저. 네. 희망이요? 네, 영화 보실 분들께 한 말씀씩.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덤은 개봉하는 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별이를 준비하면서 또 우주다 보니까 감독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되게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엄청 고민하고 해서 딱 느꼈던 게 왜 엄청 우주가 넓고 큰데 거기에 이제 사람 인간 하나는 되게 먼지 한 털보다 작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이 엄청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 한 털보다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은 되게 불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기를 얻은 것도 약간 그런 면에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올여름 더문과 꼭 함께해야 된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네. 의사 출신이 말을 잘하네요. 네. 철학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최명호 배우님. 예, 저는 처음에 그 시사회를 보고서 뭐 다른 것보다도 좀 그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스스로가 소백산에 가서 갇힌 외로움도 있고 또 달에 혼자 의도치 않게 있었던 외로움도 있고 근데 어디에 있든 혼자는 아닌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모두한테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되게 좀 많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영화 속에서 빌런이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약간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와닿네요. 네. 조한철 배우님. 네, 뭐 작품 주제와 관련된 얘기는 뭐 이미 다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이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영화 보시다 보면 저는 이제 우주 센터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거기서 계속 같이 촬영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죠. 몇십 명이 저희 센터 직원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을 요새 이런저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엔처 관람 하시면 이 친구 저기 나왔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또 어떤 후배들한테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영화가 그 친구들을 너무 멋있게 잘 담고 있어서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네. 역시 직접이 발언이십니다. 네, 도경수 배우님.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용기와 희망,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을 그러니까 공감을 이렇게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근데 약간 저와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영화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때도 있고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한데 영화를 보시고 그거를 조금 한번 선우처럼 그리고 우주센터의 모두처럼 극복을 해나가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찬유. 네, 성공했다면 더 세게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 김영하 감독님이 더 묻는 또 하나의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헐리우드의 전유물이 아닌 또 극장용으로는 최초의 더 보시기 잘하신 것 같죠?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 감정 그대로 간직하시고 오늘 개봉이니까 많은 가족, 친구,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족, 친구 다 끌고 더문 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저희 그럼 오늘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